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동화 읽어드리려고 해요. 제목은 알라딘과 요술램프인데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지만 제가 제 목소리로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오늘도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실 거죠? 여러분, 안녕. 이 램프는 평범해 보이지만 보통 램프가 아니란다. 어떤 젊은이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특별한 램프지. 그 젊은이는 이 램프처럼 보이는 것보다 훨씬 멋있는 사람이었단다. 진흙 속에 숨어있는 진주처럼 말이야.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지? 이야기는 깜깜한 밤에 시작돼. 그곳엔 못된 마음을 먹은 한 남자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지. 아라비아 사막 한가운데 사악한 마법사 자파는 도둑이 황금 풍뎅이를 훔쳐오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황금 풍뎅이를 손에 넣은 자파는 설레는 마음으로 둘로 나뉜 마법 풍뎅이를 하나로 맞췄어요. 그러자 풍뎅이가 빛을 뿜으며 사막을 가로질러 날아갔어요. 자파와 도둑 가짐은 재빨리 풍뎅이를 쫓아갔어요. 풍뎅이가 멈추자 그곳에서 커다란 호랑이 머리가 모래를 뚫고 솟아올랐어요. 신비한 동굴의 입구였지요. 자파는 직접 동굴에 들어가는 게 어쩐지 꺼려졌어요. 그래서 가짐에게 들어가라고 명령했답니다. 가짐이 동굴에 들어가려 하자 호랑이 머리가 천둥 같은 소리로 말했어요. 이 동굴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다. 진흙 속의 진주. 가짐이 머뭇거리며 한 발을 들여놓자 동굴 입구가 무너져 내렸어요. 가짐도 모래 속으로 함께 사라졌지요. 이를 지켜본 자파가 말했어요. 꼭 찾아내야 해. 그 진흙 속의 진주라는 놈을. 다음날 아침 아그라바의 시장에서 알라딘이라는 소년이 빵 한 덩어리를 훔쳐 달아나고 있었어요. 도둑 잡아라. 궁전 경비대 대장이 소리쳤어요. 자신을 돌봐줄 엄마, 아빠가 없던 알라딘은 먹을 것을 훔칠 수밖에 없었어요. 궁전 경비대가 알라딘을 뒤쫓았어요. 알라딘은 변장을 하고 옥상과 발코니를 뛰어넘고 계단을 지나 골목길로 달아났어요. 거의 잡혔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갔답니다. 알라딘은 경비대를 따돌리는데
선수였지요. 알라딘은 비록 가난했지만 마음은 착했어요. 거만하게 짝이 없는 왕자가 길을 지나가며 아이들에게 채찍을 휘두르자 알라딘이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나섰어요. 내가 당신만큼 부자라면 예의는 지키면서 살 텐데. 쓸모없는 거지 주제. 왕자는 알라딘을 비웃고 궁전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알라딘은 원숭이 아부와 함께 그들의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왔어요. 알라딘은 멀리 있는 궁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부, 언젠가는 달라질 거야. 우린 부자가 될 테고 궁전에서도 살게 되겠지. 그러면 아무 문제도 없을 거야. 궁전에 사는 자스민 공주에게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법에 따라 이번 생일까지 왕자와 결혼을 해야 한다고 아버지가 말했거든요. 생일은 바로 사흘 뒤예요. 하지만 아버지가 고른 왕자 중에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지요. 자스민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자스민의 아버지 술탄은 그런 자스민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스민은 혼자이므로 아무것도 해보지 못했어요. 친구도 호랑이 라자밖에 없었고 궁전 밖에 나가본 적도 없었어요. 자스민은 어쩌면 더 이상 공주로 살기 싫은지도 몰라요. 자스민은 답답한 마음에 비둘기들을 자유롭게 풀어주고 비둘기들이 훨훨 날아가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술탄은 딸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좋을지 홀로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때 검은 그림자가 술탄의 머리 위로 드리웠어요. 술탄은 그림자의 주인을 보고 기분 좋게 미소를 지었어요.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신하. 자파, 당신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던 잠이었소. 자파는 자신이 도우려면 술탄의 파란 다이아몬드 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곤 술탄이 그 이유를 묻기도 전에 자파는 술탄에게 마법을 걸어 반지를 빼앗았어요. 자파는 그 반지로 진흙 속의 진주를 찾을 생각이었지요. 자파가 음모를 꾸미는 동안 자스민은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느니 차라리 공주로 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미안해 라자. 하지만 여기서는 내 인생을 살 수가 없어. 내가 보고 싶을 거야. 자스민은 라자에게 인사하고 궁전을 빠져나갔어요. 다음날 아침 자스민은 시장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어요.
여러 가지 구경거리와 시끌벅적한 소리에 즐거웠어요. 아름다운 자스민의 모습은 알라딘의 눈길을 끌었어요. 자스민을 지켜보던 알라딘은 그녀가 돈도 내지 않고 사과를 가져가서 아이에게 주는 걸 보았어요. 궁전받기 처음인 자스민은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도둑이다. 상인이 소리쳤어요. 자스민이 직접 설명하려는 찰나에 알라딘이 먼저 나섰어요. 알라딘은 그녀가 도둑질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길을 잃고 혼란스러워 그런 것이라며 상인을 설득했어요. 둘은 겨우 그 자리를 빠져나왔지요. 한편 자파는 비밀의 방에서 술탄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이용해 마법의 모래시계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누가 동굴에 들어갈 수 있는지 보여다오. 자파가 주문을 외웠어요. 저기 있군. 내 진흙 속엔 진주. 모래시계가 보여준 것은 알라딘이었어요. 자파는 경비대에게 알라딘을 잡아오라고 말했어요. 함께 알라딘의 집으로 간 자스민은 그곳이 마음에 들었어요. 좀 지저분해도 경치는 끝내주죠. 저 멀리 궁전을 가리키며 알라딘이 말했어요. 하지만 그곳을 본 자스민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어요. 당신은 어디서 왔죠? 알라딘이 물었어요. 그게 중요하나요? 난 도망쳤고 그곳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자스민이 대답했어요. 갑자기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둘은 대화를 멈추었어요. 궁전 경비대가 소리를 치며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여기 있다. 날 잡으러 와요. 자스민과 알라딘이 동시에 소리쳤어요. 재빨리 도망치려고 했지만 아슬아슬하게 알라딘이 경비대에 붙잡히고 말았어요. 자스민은 두르고 있던 스카프를 벗어던졌어요. 그를 놓아줘. 공주로서 명령이야. 자스민을 본 경비대장은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공주님, 이건 자파님의 명령입니다. 알라딘과 아부는 지하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알라딘은 자스민을 떠올리곤 한숨을 내쉬었어요. 자스민이 공주님이라니요. 아무리 자스민을 좋아해도 다시는 자스민을 만나지 못할 거예요. 거리를 떠도는 알라딘은 자스민 공주에게 어울리는 왕자가 아니니까요. 그때 한 노인이 나타났어요. 노인은 알라딘을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말했어요. 공주를 만족시킬 만한 엄청난 부자로요.
알라딘이 작은 심부름을 하나 해주기만 한다면 말이지요. 알라딘은 노인을 돕기로 했어요. 노인은 지하 감옥을 빠져나갈 수 있는 비밀 문을 열었어요. 알라딘과 아부를 신비한 동굴로 데려간 노인은 알라딘에게 동굴 안에서 어떤 물건을 꺼내오면 된다고 했어요. 누가 내 단잠을 깨우느냐? 호랑이 머리가 으르렁거렸어요. 난 알라딘이에요. 알라딘이 자신을 소개하자 호랑이 머리는 알라딘이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했어요. 들어가라. 단 램프 외에는 아무것도 손대선 안 된다. 알라딘과 아부가 들어간 방에는 보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그 방에는 마법의 양탄자도 있었어요. 양탄자는 아부의 꼬리를 잡아당겼다가 다시 황금 더미로 몸을 숨기면서 장난을 걸어왔어요. 어쩌면 너는 알 수 있겠다. 이거 봐. 우린 이런 램프를 찾고 있어. 알라딘이 주위를 둘러보며 양탄자에게 말했어요. 양탄자는 알라딘과 아부를 동굴 깊숙한 곳에 있는 호수로 데려갔어요. 호수 한가운데 돌로 만든 계단이 있었고 그 꼭대기에 램프가 놓여 있었어요. 알라딘은 호수를 건너고 계단을 기어올라 조심스럽게 램프로 다가갔어요. 힘겹게 찾은 램프는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번쩍번쩍 빛나는 보석을 들고 있는 조각상이 아부의 눈에 띄었어요. 아부는 반사적으로 그 보석에 손을 뻗었답니다. 아부, 안 돼! 알라딘이 계단 꼭대기에서 소리쳤어요. 양탄자도 아부를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다른 건 손대지 말라고 했을 텐데. 호랑이 머리에 소리가 들려왔어요. 땅이 우르르 흔들리면서 알라딘은 공중으로 던져졌어요. 그 순간 동굴 바닥이 뜨거운 용암으로 변해서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양탄자가 알라딘과 아부를 낚아채 태우고는 빠르게 동굴 입구로 날아갔어요. 하지만 동굴을 빠져나가기 전 알라딘은 양탄자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알라딘은 겨우 돌 벽에 매달려 노인에게 도와달라고 애원했어요. 그때 노인이 말했어요. 우선 그 램프를 나에게 건네다오. 알라딘은 램프를 노인에게 건넸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노인은 알라딘과 아부를 도와줄 마음이 전혀 없었답니다. 알라딘과 아부는 그대로 동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노인은 램프를 꺼내려고 조심스럽게 망토 깊숙이 손을 넣었다가
램프가 사라진 걸 알았어요. 너무 화가 난 노인은 울부짖으며 수염을 뜯어냈어요. 그러자 자파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사실 노인은 변장한 자파였던 거예요. 알라딘과 아부는 마법의 양탄자 덕분에 안전하게 동굴 바닥으로 내려왔어요. 동굴 바닥은 다시 돌로 변해 있었어요. 알라딘과 아부는 여전히 동굴 안에 갇힌 상태였지만 램프는 아부가 다시 훔쳐왔지요. 알라딘은 램프를 자세히 보려고 분질렀어요. 그러자 갑자기 불꽃이 튀고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휙 하고 지니가 나타났어요. 무슨 소원을 들어드릴까요, 주인님? 지니는 알라딘에게 3가지 소원을 빌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알라딘은 무슨 소원을 빌어야 할지 얼떨떨했어요. 지니는 알라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줄 수 있는 최고의 친구라며 자신을 소개했어요. 돈과 좋은 음식, 엄청난 힘도 줄 수 있지만 한 가지 제한사항이 있다고 했어요. 알라딘이 아부에게 웃으며 말했어요. 제한이라고? 아마 우릴 이 동굴에서 꺼내줄 수 없다는 말일 거야. 네? 뭐라고요? 지니가 물었어요. 어느새 알라딘과 아부 지니는 양탄자를 타고 하늘을 날고 있었어요. 알라딘이 소원을 말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지요. 자스민은 자파에게 몹시 화가 났어요. 자파가 알라딘을 영원히 사라지게 했다고 생각했어요. 술탄은 자파와 자스민 사이를 화해시키려고 했었어요. 자파도 사과했지만 자스민은 받아들이지 않고 화를 냈어요. 강제로 결혼하면 적어도 한 가지 좋은 점은 있겠네요. 여왕이 되면 당신을 쫓아낼 힘이 생길 테니까요. 동굴에서 무사히 빠져나온 알라딘은 첫 번째 소원을 고민했어요. 알라딘은 자스민과 함께 있고 싶었어요. 지니, 나를 왕자로 만들어줘. 지니는 알라딘의 키와 체격을 살펴보았어요. 여기저기 치수를 재었답니다. 그리고 파란 손을 휙 하고 휘두르자 짜잔, 알라딘은 왕자처럼 멋진 옷을 입고 있었어요. 터번을 꼭 잡아, 친구. 널 스타로 만들어줄 테니까. 지니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눈을 한번 감았다 뜨자 알라딘은 아그라바에서 벌어진 화려한 퍼레이드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고개를 부리는 사람, 춤을 추는 사람, 칼춤을 추는 사람들과 여러 동물이 줄지어 행진했어요. 지니가 코끼리로 변신시킨 아부도 함께 있었지요. 알리 아바브아 왕자가 되어
궁전에 도착한 알라딘은 자스민에게 청혼했어요. 술탄은 몹시 기뻐했어요. 알라딘을 알아보지 못한 자스민은 알리 왕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자스민에게도 생각과 마음이 있었어요. 스스로 자기 삶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알라딘은 자스민과의 사이를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부드럽고 멋지고 자신감 있게 알라딘은 스스로를 격려하며 양탄자를 타고 자스민을 만나러 갔어요. 자스민 공주님, 누구시죠? 저 알리 아바브어 왕자입니다. 귀찮게 하지 마세요. 라자도 알라딘을 향해 으르렁거렸어요. 잠깐만요. 혹시 우리 만난 적 있나요? 자스민의 질문에 알라딘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자스민이 등을 돌렸어요. 거만한 왕자는 싫었거든요. 알라딘은 자신의 생각을 말했어요. 미래는 당신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법의 양탄자를 슬쩍 본 자스민은 한번 타보겠냐는 알라딘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자스민과 알라딘은 사막과 산, 바다 위를 훨훨 날고 도시 곳곳을 지나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함께 발견했어요. 자스민을 놀라게 한 건 그의 정체였어요. 자스민이 의심했던 것처럼 알리 왕자는 시장에서 만난 알라딘이었어요. 궁전으로 돌아올 때쯤 자스민은 알라딘이야말로 자기가 사랑하는 단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잘 자요, 나의 멋진 왕자님. 자스민이 속삭였어요. 알라딘은 하늘 위에 둥둥 떠 있는 기분이었지요. 살면서 처음으로 모든 일이 잘 되어 가고 있었어요. 한편 자파는 알라딘을 없애기 위해 음모를 꾸몄어요. 환영만 받아서 지겨웠지, 아부부 왕자. 자파는 궁전 경비대에게 알라딘을 꽁꽁 묶어 바다에 던지라고 명령했어요. 알라딘은 램프와 함께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았어요. 알라딘이 램프로 다가가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었어요. 다행히도 알라딘은 램프 위로 쓰러졌어요. 지니가 나타났을 때 알라딘은 이미 정신을 잃은 상태였지요. 지니는 알라딘의 소원을 한 가지 사용해서 그를 구하고 안전하게 해변으로 옮겼어요. 알라딘은 다시 숨을 쉬었어요. 자파는 술탄에게 다시 마법을 걸어 자스민에게 이렇게 명령하도록 만들었지요. 넌 자파와 결혼해야 한다.
그때 알라딘이 도착해서 자파가 사악한 마법사라는 사실을 밝혔어요. 자파도 알라딘이 가진 램프를 보고 알리 왕자의 진짜 정체를 알아차렸어요. 자파는 재빨리 모습을 숨기고 도망쳤어요. 잠시 후 자파의 앵무새 아이고가 나타나 자스민 목소리를 흉내내어 알라딘을 밖으로 유인했어요. 알라딘이 자스민을 찾으러 나가자 이아고는 램프를 훔쳐서 자파에게 갖다 주었어요. 자파는 램프를 문질러 지니에게 첫 번째 소원을 말했어요. 나는 술탄이 되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싶다. 지니는 주인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지니는 자파를 술탄으로 변신시킨 다음 궁전 전체를 하늘로 들어 올렸어요. 지니, 안 돼. 알라딘이 지니를 막았어요. 미안해, 친구. 나에겐 새 주인이 생겼어. 지니가 대답했어요. 자파는 두 번째 소원을 빌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마법사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지요. 자스민에게는 알라딘이 가짜 왕자임을 알렸어요. 그리고 알라딘을 멀리, 아주 멀리 쫓아냈어요. 알라딘은 눈보라가 치는 곳에서 아부를 꼭 끌어안고 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돌아가 모든 일을 바로 잡을 거야. 궁전에서는 자파가 술탄을 꼭두각시 인형처럼 매달고 자스민을 노예로 부렸어요. 다행히 마법의 양탄자가 다시 한번 알라딘을 구해 궁전으로 데려다 줬어요. 알라딘이 궁전으로 살금살금 숨어 들어오는 것을 본 자스민은 갑자기 자파에게 관심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답니다. 알라딘을 위해 자파의 관심을 돌리려고 한 거예요. 하지만 알라딘의 계획은 실패했어요. 자파는 마법을 부려서 자스민을 거대한 모래시계 안에 가두고 아부를 장난감 원숭이로 만들었어요. 알라딘은 칼로 만든 벽에 갇혔어요. 하지만 거리의 또돌이는 무슨 일이든 즉흥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지요. 알라딘이 칼을 하나 뽑아 들고 외쳤어요. 나랑 직접 맞서 싸우기 무서운가 보군. 너는 겁쟁이 뱀이야. 내 녀석에게 내가 얼마나 뱀과 비슷해질 수 있는지 알려주마. 자파는 어마어마하게 큰 코브라로 변신했어요. 순간 알라딘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자파, 지니는 당신이 가진 힘을 모두 합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해. 몹시 화가 난 자파는 자기의
마지막 소원을 빌었어요. 나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지니가 되고 싶다. 자파는 바로 지니로 변신했어요. 하지만 자파가 잊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지니는 평생 램프 안에서 살면서 램프의 주인 명령을 따라야 하지요. 알라딘은 램프를 집어들었어요. 이제 자파는 영원히 램프 안에 갇혀 있을 거예요. 다시는 찾을 수 없도록 지니가 자파의 램프를 사막 저 한가운데로 던져버렸어요. 술탄은 알라딘의 용감한 행동에 상을 내렸어요. 또 자스민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결혼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어요. 알라딘은 마지막 세 번째 소원으로 지니를 자유롭게 풀어주었어요. 알라딘과 지니는 서로를 끌어안고 작별 인사를 나누었답니다. 지금은 헤어지지만 둘은 영원한 친구랍니다. 닐스의 이사간 여행. 스웨덴의 어느 아름다운 시골 마을에 닐스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닐스는 날마다 동물들을 괴롭히는 말썽쟁이였어요. 닐스의 부모님은 그런 아들이 늘 걱정이었지요. 어느 날 집에 혼자 있던 닐스는 심심해졌어요. 그래서 방 안을 어슬렁대다 나무 상자 안에서 작은 요정을 보게 되었어요. 닐스는 장난기가 발동해서 잠자리채에 요정을 가두고서 휘휘 돌렸어요. 그만해. 어서 날 풀어줘. 요정이 외쳤지만 닐스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더 신나게 잠자리채를 돌렸어요. 그러다 닐스는 갑자기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잠시 뒤에 정신을 차린 닐스는 깜짝 놀랐어요. 의자가 내 키보다 커졌네. 어찌된 일이지? 닐스는 곧 자신이 작아진 것을 알게 되었어요. 화가 난 요정이 닐스에게 마법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닐스는 울면서 밖으로 나왔어요. 엉엉, 요정을 찾아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해. 꽥꽥, 닐스 좀 봐. 우리보다 더 작아졌잖아. 그러게 말이야. 우리를 괴롭히더니 벌을 받았나 보군. 허허, 음메. 닐스의 귀에 동물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야, 내가 동물의 말을 알아듣게 되었나 봐. 동물들은 그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닐스를 몰아붙이며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그만해. 닐스는 동물들을 피해 달아났어요. 그때 하늘에서 기러기 떼가 날아왔어요.
기러기들이 앞마당의 거위들을 보고 외쳤어요. 얘들아, 우리와 함께 북쪽 나라로 여행을 떠나자. 기러기의 말에 집 거위 모르텐이 따라가려고 날개를 퍼덕였어요. 모르텐, 넌 집 거위잖아. 가면 안 돼. 닐스는 모르텐의 목에 매달렸어요. 하지만 모르텐은 아랑곳하지 않고 휙 날아올라 기러기 떼를 따라 날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겁이 났지만 하늘에서 내려다본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에 금세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모르텐도 기러기 떼와 함께 여행하게 되어 몹시 자랑스러운 마음이었지요. 하지만 기러기 떼와 함께 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해가 지고 쉬게 되자 모르텐은 지쳐 끙끙 앓았어요. 닐스는 모르텐에게 물을 먹이며 돌봐주었답니다. 모르텐은 그런 닐스에게 고마워했지요. 하지만 기러기 대장 아카는 닐스가 못마땅했어요. 우리는 사람과 친구가 될 수가 없어. 내일 날이 밝으면 집으로 돌아가. 그날 밤 잠을 자던 닐스는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눈을 떴어요. 어둠 속에서 여우가 살금살금 다가오고 있었지요. 이런, 기러기들이 위험하겠어. 닐스는 소리를 질러 기러기들을 깨웠어요. 여우는 기러기들이 푸드덕거리는 소리에 놀라 달아나 버렸지요. 고맙다, 닐스. 우리와 함께 북쪽 나라로 가보자. 기러기 대장 아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닐스는 펄쩍펄쩍 뛰며 기뻐했어요. 모르텐도 함께 기뻐했지요. 여행을 하던 중에 닐스와 기러기 떼는 황새의 성에 머물게 되었어요. 황새들은 심술궂은 회색 쥐들이 쳐들어온다는 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걱정 마세요. 제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닐스가 황새들을 안심시켰어요. 밤이 되자 회색 쥐들이 황새의 성으로 몰려들어 성벽을 기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곧 성 안은 회색 쥐들의 세상이 되었지요. 그때 어디선가 뿔피리 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닐스가 피리 부는 소리였지요. 그러자 회색 쥐들이 무엇인가에 홀린 듯 피리 소리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닐스는 회색 쥐들의 앞장서 걸으며 성을 나와 들판을 지나고 언덕을 넘었어요. 마침내 넓은 강을 만나자 황새에게 올라타서 계속 피리를 불었지요. 닐스를 따라오던 쥐들은 물속으로 텀벙텀벙 뛰어들어 죽고 말았어요.
황새들은 닐스에게 고마워하며 황새의 성에서 편히 지내게 해주었답니다. 다시 여행길에 오른 닐스와 기러기 떼는 무사히 북쪽 나라에 닿았어요. 닐스는 집 거의 모르텐과 함께 북쪽 나라에서 행복하게 지냈지요. 그러자 닐스는 문득 집 생각에 우울해졌어요. 아빠 엄마가 얼마나 나를 찾고 계실까? 닐스의 그늘진 얼굴을 보고 기러기 대장 아카가 말했어요. 닐스, 봄이 되면 너를 고향 마을에 데려다 주마. 봄이 되자 아카는 기러기 떼를 이끌고 닐스의 고향 마을로 날아갔어요. 닐스가 집 앞마당에 내리자 눈 깜짝할 사이에 몸이 다시 예전처럼 커졌어요. 돌아온 닐스를 본 아빠와 엄마는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요. 그 뒤로 닐스는 더 이상 동물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지만 누구보다도 동물을 사랑하는 착한 아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욕심쟁이 거인. 옛날 어느 마을에 덩치가 큰 거인이 살고 있었어요. 거인의 집은 성처럼 크고 넓은 정원에는 아름다운 꽃과 나무가 가득했어요. 거인은 아름다운 정원이 망가질까봐 늘 무서운 눈으로 정원을 지켰어요. 거인의 정원에는 아무도 얼씬거리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거인이 먼 곳으로 긴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거인이 여행을 떠난 사이 온갖 새들과 작은 동물들이 거인의 정원으로 찾아들었어요. 그리고 마을 아이들도 날마다 거인의 정원에서 즐겁게 뛰놀았지요. 어느 날이었어요. 이게 다 뭐야? 여느 날처럼 거인의 정원에서 뛰놀던 아이들은 천둥 같은 거인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거인이 환한 얼굴로 씩씩거리며 정원 한가운데에 서 있었던 거예요. 당장 내 정원에서 나가거라. 아이들은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리며 허겁지겁 정원을 빠져나갔어요. 거인은 아무도 자신의 정원에 들어오지 못하게 정원 둘레에 높은 담을 쌓았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담을 쌓자 정원은 순식간에 시들어 버렸어요. 다른 집의 정원에는 꽃도 피고 새들도 날아오는데 거인의 정원만은 언제나 찬바람이 쌩쌩 부는 한겨울이었어요. 아무리 정성껏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도 거인의 정원에는 풀 한 폭이 나지 않았어요. 실망한 거인은 더 이상 정원을 가꾸지 않고 커튼이 쳐진 어두운 집 안에서 외롭게 지냈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원을 본 거인은 깜짝 놀랐어요. 정원에 알록달록 예쁜 꽃들이 피어난 거예요. 오, 드디어 내 정원에도 봄이 찾아왔구나. 그런데 자세히 보니 정원 여기저기에서 아이들이 모여 놀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놀고 있는 곳은 꽃들이 활짝 피어 있고 나무도 아름답게 우거져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여전히 겨울이었지요. 아, 아이들이 와서 내 정원에 봄이 찾아왔구나. 거인은 문을 열고 정원으로 나왔어요. 거인을 보자 아이들은 겁을 먹고 도망쳤어요. 그런데 구석에 한 꼬마 아이가 남아 있었어요. 거인은 다가가 꼬마 아이를 나무에 올려주었어요. 거인 아저씨, 고맙습니다. 꼬마는 활짝 웃으며 거인을 꼭 안아주었어요. 이제 이 정원은 모두 너희의 것이란다. 거인은 커다란 곡괭이로 높은 담을 허물었어요. 그 후로 거인의 정원에는 날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거인은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 작은 꼬마는 그 후로 한 번도 만날 수가 없었지요. 세월이 흘러 거인은 늙고 병들게 되었어요. 저녁 무렵 정원에 힘없이 앉아있는 거인에게 한 꼬마가 다가왔어요. 오래전에 거인이 나무에 올려주었던 바로 그 꼬마였어요. 아저씨 정원에서 놀게 해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이제 제 정원으로 아저씨를 초대할게요. 꼬마가 내민 손을 잡자 거인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거인은 두 눈을 감고 꿈꾸듯 긴 잠에 빠져들었답니다. 여러분, 안녕. 이 램프는 평범해 보이지만 보통 램프가 아니란다. 어떤 젊은이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특별한 램프지. 그 젊은이는 이 램프처럼 보이는 것보다 훨씬 멋있는 사람이었단다. 진흙 속에 숨어있는 진주처럼 말이야.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지? 이야기는 깜깜한 밤에 시작돼. 그곳엔 못된 마음을 먹은 한 남자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지. 아라비아 사막 한가운데 사악한 마법사 자파는 도둑이 황금 풍뎅이를 훔쳐오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황금 풍뎅이를 손에 넣은 자파는 설레는 마음으로 둘로 나뉜 마법 풍뎅이를 하나로 맞췄어요. 그러자 풍뎅이가 빛을 뿜으며 사막을 가로질러 날아갔어요.
자파와 도둑 가짐은 재빨리 풍뎅이를 쫓아갔어요. 풍뎅이가 멈추자 그곳에서 커다란 호랑이 머리가 모래를 뚫고 솟아올랐어요. 신비한 동굴의 입구였지요. 자파는 직접 동굴에 들어가는 게 어쩐지 꺼려졌어요. 그래서 가짐에게 들어가라고 명령했답니다. 가짐이 동굴에 들어가려 하자 호랑이 머리가 천둥 같은 소리로 말했어요. 이 동굴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다. 진흙 속의 진주. 가짐이 머뭇거리며 한 발을 들여놓자 동굴 입구가 무너져 내렸어요. 가짐도 모래 속으로 함께 사라졌지요. 이를 지켜본 자파가 말했어요. 꼭 찾아내야 해. 그 진흙 속의 진주라는 놈을. 다음날 아침 아그라바의 시장에서 알라딘이라는 소년이 빵 한 덩어리를 훔쳐 달아나고 있었어요. 도둑 잡아라. 궁전 경비대 대장이 소리쳤어요. 자신을 돌봐줄 엄마, 아빠가 없던 알라딘은 먹을 것을 훔칠 수밖에 없었어요. 궁전 경비대가 알라딘을 뒤쫓았어요. 알라딘은 변장을 하고 옥상과 발코니를 뛰어넘고 계단을 지나 골목길로 달아났어요. 거의 잡혔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갔답니다. 알라딘은 경비대를 따돌리는데 선수였지요. 알라딘은 비록 가난했지만 마음은 착했어요. 거만하게 짝이 없는 왕자가 길을 지나가며 아이들에게 채찍을 휘두르자 알라딘이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나섰어요. 내가 당신만큼 부자라면 예의는 지키면서 살 텐데. 쓸모없는 거지 주제. 왕자는 알라딘을 비웃고 궁전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알라딘은 원숭이 아부와 함께 그들의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왔어요. 알라딘은 멀리 있는 궁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부, 언젠가는 달라질 거야. 우린 부자가 될 테고 궁전에서도 살게 되겠지. 그러면 아무 문제도 없을 거야. 궁전에 사는 자스민 공주에게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법에 따라 이번 생일까지 왕자와 결혼을 해야 한다고 아버지가 말했거든요. 생일은 바로 사흘 뒤예요. 하지만 아버지가 고른 왕자 중에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지요. 자스민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자스민의 아버지 술탄은 그런 자스민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스민은 혼자이므로 아무것도 해보지 못했어요.
친구도 호랑이 라자밖에 없었고 궁전 밖에 나가 본 적도 없었어요. 자스민은 어쩌면 더 이상 공주로 살기 싫은지도 몰라요. 자스민은 답답한 마음에 비둘기들을 자유롭게 풀어주고 비둘기들이 훨훨 날아가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술탄은 딸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좋을지 홀로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때 검은 그림자가 술탄의 머리 위로 드리웠어요. 술탄은 그림자의 주인을 보고 기분 좋게 미소를 지었어요.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신하. 자파, 당신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던 참이었소. 자파는 자신이 도우려면 술탄의 파란 다이아몬드 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곤 술탄이 그 이유를 묻기도 전에 자파는 술탄에게 마법을 걸어 반지를 빼앗았어요. 자파는 그 반지로 진흙 속의 진주를 찾을 생각이었지요. 자파가 음모를 꾸미는 동안 자스민은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느니 차라리 공주로 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미안해, 라자. 하지만 여기서는 내 인생을 살 수가 없어. 내가 보고 싶을 거야. 자스민은 라자에게 인사하고 궁전을 빠져나갔어요. 다음날 아침 자스민은 시장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어요. 여러 가지 구경거리와 시끌벅적한 소리에 즐거웠어요. 아름다운 자스민의 모습은 알라딘의 눈길을 끌었어요. 자스민을 지켜보던 알라딘은 그녀가 돈도 내지 않고 사과를 가져가서 아이에게 주는 걸 보았어요. 궁전 받기 처음인 자스민은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도둑이다. 상인이 소리쳤어요. 자스민이 직접 설명하려는 찰나에 알라딘이 먼저 나섰어요. 알라딘은 그녀가 도둑질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길을 잃고 혼란스러워 그런 것이라며 상인을 설득했어요. 둘은 겨우 그 자리를 빠져나왔지요. 한편 자파는 비밀의 방에서 술탄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이용해 마법의 모래시계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누가 동굴에 들어갈 수 있는지 보여다오. 자파가 주문을 외웠어요. 저기 있군. 내 진흙 속엔 진주. 모래시계가 보여준 것은 알라딘이었어요. 자파는 경비대에게 알라딘을 잡아오라고 말했어요. 함께 알라딘의 집으로 간 자스민은 그곳이 마음에 들었어요. 좀 지저분해도 경치는 끝내주죠. 저 멀리
궁전을 가리키며 알라딘이 말했어요. 하지만 그곳을 본 자스민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어요. 당신은 어디서 왔죠? 알라딘이 물었어요. 그게 중요하나요? 난 도망쳤고 그곳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자스민이 대답했어요. 갑자기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둘은 대화를 멈추었어요. 궁전 경비대가 소리를 치며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여기 있다. 날 잡으러 와요. 자스민과 알라딘이 동시에 소리쳤어요. 재빨리 도망치려고 했지만 아슬아슬하게 알라딘이 경비대에 붙잡히고 말았어요. 자스민은 두르고 있던 스카프를 벗어던졌어요. 그를 놓아줘. 공주로서 명령이야. 자스민을 본 경비대장은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공주님, 이건 자파님의 명령입니다. 알라딘과 아부는 지하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알라딘은 자스민을 떠올리곤 한숨을 내쉬었어요. 자스민이 공주님이라니요. 아무리 자스민을 좋아해도 다시는 자스민을 만나지 못할 거예요. 거리를 떠도는 알라딘은 자스민 공주에게 어울리는 왕자가 아니니까요. 그때 한 노인이 나타났어요. 노인은 알라딘을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말했어요. 공주를 만족시킬 만한 엄청난 부자로요. 알라딘이 작은 심부름을 하나 해주기만 한다면 말이지요. 알라딘은 노인을 돕기로 했어요. 노인은 지하 감옥을 빠져나갈 수 있는 비밀문을 열었어요. 알라딘과 아부를 신비한 동굴로 데려간 노인은 알라딘에게 동굴 안에서 어떤 물건을 꺼내오면 된다고 했어요. 누가 내 단잠을 깨우느냐? 호랑이 머리가 으르렁거렸어요. 난 알라딘이에요. 알라딘이 자신을 소개하자 호랑이 머리는 알라딘이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했어요. 들어가라. 단 램프 외에는 아무것도 손대선 안 된다. 알라딘과 아부가 들어간 방에는 보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그 방에는 마법의 양탄자도 있었어요. 양탄자는 아부의 꼬리를 잡아당겼다가 다시 황금 더미로 몸을 숨기면서 장난을 걸어왔어요. 어쩌면 너는 알 수 있겠다. 이거 봐, 우린 이런 램프를 찾고 있어. 알라딘이 주위를 둘러보며 양탄자에게 말했어요. 양탄자는 알라딘과 아부를 동굴 깊숙한 곳에 있는 호수로 데려갔어요. 호수 한가운데 돌로 만든 계단이 있었고 그 꼭대기에
램프가 놓여 있었어요. 알라딘은 호수를 건너고 계단을 기어올라 조심스럽게 램프로 다가갔어요. 힘겹게 찾은 램프는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번쩍번쩍 빛나는 보석을 들고 있는 조각상이 아부의 눈에 띄었어요. 아부는 반사적으로 그 보석에 손을 뻗었답니다. 아부, 안 돼. 알라딘이 계단 꼭대기에서 소리쳤어요. 양탄자도 아부를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다른 건 손대지 말라고 했을 텐데. 호랑이 머리에 소리가 들려왔어요. 땅이 우르르 흔들리면서 알라딘은 공중으로 던져졌어요. 그 순간 동굴 바닥이 뜨거운 용암으로 변해서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양탄자가 알라딘과 아부를 낚아채 태우고는 빠르게 동굴 입구로 날아갔어요. 하지만 동굴을 빠져나가기 전 알라딘은 양탄자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알라딘은 겨우 돌 벽에 매달려 노인에게 도와달라고 애원했어요. 그때 노인이 말했어요. 우선 그 램프를 나에게 건네다오. 알라딘은 램프를 노인에게 건넸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노인은 알라딘과 아부를 도와줄 마음이 전혀 없었답니다. 알라딘과 아부는 그대로 동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노인은 램프를 꺼내려고 조심스럽게 망토 깊숙이 손을 넣었다가 램프가 사라진 걸 알았어요. 너무 화가 난 노인은 울부짖으며 수염을 뜯어냈어요. 그러자 자파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사실 노인은 변장한 자파였던 거예요. 알라딘과 아부는 마법의 양탄자 덕분에 안전하게 동굴 바닥으로 내려왔어요. 동굴 바닥은 다시 돌로 변해 있었어요. 알라딘과 아부는 여전히 동굴 안에 갇힌 상태였지만 램프는 아부가 다시 훔쳐왔지요. 알라딘은 램프를 자세히 보려고 분질렀어요. 그러자 갑자기 불꽃이 튀고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휙 하고 지니가 나타났어요. 무슨 소원을 들어드릴까요, 주인님? 지니는 알라딘에게 3가지 소원을 빌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알라딘은 무슨 소원을 빌어야 할지 얼떨떨했어요. 지니는 알라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줄 수 있는 최고의 친구라며 자신을 소개했어요. 돈과 좋은 음식, 엄청난 힘도 줄 수 있지만 한 가지 제한사항이 있다고 했어요. 알라딘이 아부에게 웃으며 말했어요. 제한이라고? 아마 우릴 이 동굴에서 꺼내줄 수 없다는 말일 거야. 네? 뭐라고요? 지니가 물었어요. 어느새
알라딘과 아부 지니는 양탄자를 타고 하늘을 날고 있었어요. 알라딘이 소원을 말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지요. 자스민은 자파에게 몹시 화가 났어요. 자파가 알라딘을 영원히 사라지게 했다고 생각했어요. 술탄은 자파와 자스민 사이를 화해시키려고 했었어요. 자파도 사과했지만 자스민은 받아들이지 않고 화를 냈어요. 강제로 결혼하면 적어도 한 가지 좋은 점은 있겠네요. 여왕이 되면 당신을 쫓아낼 힘이 생길 테니까요. 동굴에서 무사히 빠져나온 알라딘은 첫 번째 소원을 고민했어요. 알라딘은 자스민과 함께 있고 싶었어요. 진이 나를 왕자로 만들어줘. 진이는 알라딘의 키와 체격을 살펴보았어요. 여기저기 치수를 재었답니다. 그리고 파란 손을 휙 하고 휘두르자 짜잔, 알라딘은 왕자처럼 멋진 옷을 입고 있었어요. 터번을 꼭 잡아 친구. 널 스타로 만들어줄 테니까. 진이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눈을 한번 감았다 뜨자 알라딘은 아그라바에서 벌어진 화려한 퍼레이드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고개를 부리는 사람, 춤을 추는 사람, 칼춤을 추는 사람들과 여러 동물이 줄지어 행진했어요. 진이가 코끼리로 변신시킨 아부도 함께 있었지요. 알리 아바브아 왕자가 되어 궁전에 도착한 알라딘은 자스민에게 청혼했어요. 술탄은 몹시 기뻐했어요. 알라딘을 알아보지 못한 자스민은 알리 왕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자스민에게도 생각과 마음이 있었어요. 스스로 자기 삶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알라딘은 자스민과의 사이를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부드럽고 멋지고 자신감 있게. 알라딘은 스스로를 격려하며 양탄자를 타고 자스민을 만나러 갔어요. 자스민 공주님, 누구시죠? 저 알리 아바브아 왕자입니다. 귀찮게 하지 마세요. 라자도 알라딘을 향해 으르렁거렸어요. 잠깐만요. 혹시 우리 만난 적 있나요? 자스민의 질문에 알라딘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자스민이 등을 돌렸어요. 거만한 왕자는 싫었거든요. 알라딘은 자신의 생각을 말했어요. 미래는 당신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법의 양탄자를 슬쩍 본 자스민은 한번 타보겠냐는 알라딘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자스민과 알라딘은 사막과 산, 바다 위를 훨훨 날고
도시 곳곳을 지나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함께 발견했어요. 자스민을 놀라게 한 건 그의 정체였어요. 자스민이 의심했던 것처럼 알리 왕자는 시장에서 만난 알라딘이었어요. 궁전으로 돌아올 때쯤 자스민은 알라딘이야말로 자기가 사랑하는 단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잘 자요, 나의 멋진 왕자님. 자스민이 속삭였어요. 알라딘은 하늘 위에 둥둥 떠 있는 기분이었지요. 살면서 처음으로 모든 일이 잘 되어 가고 있었어요. 한편 자파는 알라딘을 없애기 위해 음모를 꾸몄어요. 환영만 받아서 지겨웠지? 아부부 왕자. 자파는 궁전 경비대에게 알라딘을 꽁꽁 묶어 바다에 던지라고 명령했어요. 알라딘은 램프와 함께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았어요. 알라딘이 램프로 다가가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었어요. 다행히도 알라딘은 램프 위로 쓰러졌어요. 지니가 나타났을 때 알라딘은 이미 정신을 잃은 상태였지요. 지니는 알라딘의 소원을 한 가지 사용해서 그를 구하고 안전하게 해변으로 옮겼어요. 알라딘은 다시 숨을 쉬었어요. 자파는 술탄에게 다시 마법을 걸어 자스민에게 이렇게 명령하도록 만들었지요. 넌 자파와 결혼해야 한다. 그때 알라딘이 도착해서 자파가 사악한 마법사라는 사실을 밝혔어요. 자파도 알라딘이 가진 램프를 보고 알리 왕자의 진짜 정체를 알아차렸어요. 자파는 재빨리 모습을 숨기고 도망쳤어요. 잠시 후 자파의 앵무새 아이고가 나타나 자스민 목소리를 흉내내어 알라딘을 밖으로 유인했어요. 알라딘이 자스민을 찾으러 나가자 이아고는 램프를 훔쳐서 자파에게 갖다 주었어요. 자파는 램프를 문질러 지니에게 첫 번째 소원을 말했어요. 나는 술탄이 되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싶다. 지니는 주인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지니는 자파를 술탄으로 변신시킨 다음 궁전 전체를 하늘로 들어 올렸어요. 지니, 안 돼. 알라딘이 지니를 막았어요. 미안해, 친구. 나에겐 새 주인이 생겼어. 지니가 대답했어요. 자파는 두 번째 소원을 빌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마법사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지요. 자스민에게는 알라딘이 가짜 왕자임을 알렸어요. 그리고 알라딘을 멀리, 아주 멀리 쫓아냈어요.
알라딘은 눈보라가 치는 곳에서 아부를 꼭 끌어안고 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돌아가 모든 일을 바로 잡을 거야. 궁전에서는 자파가 술탄을 꼭두각시 인형처럼 매달고 자스민을 노예로 부렸어요. 다행히 마법의 양탄자가 다시 한번 알라딘을 구해 궁전으로 데려다 줬어요. 알라딘이 궁전으로 살금살금 숨어 들어오는 것을 본 자스민은 갑자기 자파에게 관심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답니다. 알라딘을 위해 자파의 관심을 돌리려고 한 거예요. 하지만 알라딘의 계획은 실패했어요. 자파는 마법을 부려서 자스민을 거대한 모래시계 안에 가두고 아부를 장난감 원숭이로 만들었어요. 알라딘은 칼로 만든 벽에 갇혔어요. 하지만 거리에 떠돌이든 무슨 일이든 즉흥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지요. 알라딘이 칼을 하나 뽑아 들고 외쳤어요. 나랑 직접 맞서 싸우기 무서운가 보군. 너는 겁쟁이 뱀이야. 내 녀석에게 내가 얼마나 뱀과 비슷해질 수 있는지 알려주마. 자파는 어마어마하게 큰 코브라로 변신했어요. 순간 알라딘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자파, 지니는 당신이 가진 힘을 모두 합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해. 몹시 화가 난 자파는 자기의 마지막 소원을 빌었어요. 나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지니가 되고 싶다. 자파는 바로 지니로 변신했어요. 하지만 자파가 잊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지니는 평생 램프 안에서 살면서 램프의 주인 명령을 따라야 하지요. 알라딘은 램프를 집어들었어요. 이제 자파는 영원히 램프 안에 갇혀 있을 거예요. 다시는 찾을 수 없도록 지니가 자파의 램프를 사막 저 한가운데로 던져버렸어요. 술탄은 알라딘의 용감한 행동에 상을 내렸어요. 또 자스민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결혼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어요. 알라딘은 마지막 세 번째 소원으로 지니를 자유롭게 풀어주었어요. 알라딘과 지니는 서로를 끌어안고 작별 인사를 나누었답니다. 지금은 헤어지지만 둘은 영원한 친구랍니다. 닐스의 이사간 여행. 스웨덴의 어느 아름다운 시골 마을에 닐스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닐스는 날마다 동물들을 괴롭히는 말썽쟁이였어요. 닐스의 부모님은 그런 아들이 늘 걱정이었지요. 어느 날
집에 혼자 있던 닐스는 심심해졌어요. 그래서 방 안을 어슬렁대다 나무 상자 안에서 작은 요정을 보게 되었어요. 닐스는 장난기가 발동해서 잠자리채에 요정을 가두고서 휘휘 돌렸어요. 그만해. 어서 날 풀어줘. 요정이 외쳤지만 닐스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더 신나게 잠자리채를 돌렸어요. 그러다 닐스는 갑자기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잠시 뒤에 정신을 차린 닐스는 깜짝 놀랐어요. 의자가 내 키보다 커졌네. 어찌된 일이지? 닐스는 곧 자신이 작아진 것을 알게 되었어요. 화가 난 요정이 닐스에게 마법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닐스는 울면서 밖으로 나왔어요. 엉엉, 요정을 찾아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해. 꽥꽥, 닐스 좀 봐. 우리보다 더 작아졌잖아. 그러게 말이야. 우리를 괴롭히더니 벌을 받았나 보군. 허허, 음메. 닐스의 귀에 동물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야, 내가 동물의 말을 알아듣게 되었나 봐. 동물들은 그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닐스를 몰아붙이며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그만해. 닐스는 동물들을 피해 달아났어요. 그때 하늘에서 기러기 떼가 날아왔어요. 기러기들이 앞마당의 거위들을 보고 외쳤어요. 얘들아, 우리와 함께 북쪽 나라로 여행을 떠나자. 기러기의 말에 집 거위 모르텐이 따라가려고 날개를 퍼덕였어요. 모르텐, 넌 집 거위잖아. 가면 안 돼. 닐스는 모르텐의 목에 매달렸어요. 하지만 모르텐은 아랑곳하지 않고 휙 날아올라 기러기 떼를 따라 날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겁이 났지만 하늘에서 내려다본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에 금세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모르텐도 기러기 떼와 함께 여행하게 되어 몹시 자랑스러운 마음이었지요. 하지만 기러기 떼와 함께 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해가 지고 쉬게 되자 모르텐은 지쳐 끙끙 앓았어요. 닐스는 모르텐에게 물을 먹이며 돌봐주었답니다. 모르텐은 그런 닐스에게 고마워했지요. 하지만 기러기 대장 아카는 닐스가 못마땅했어요. 우리는 사람과 친구가 될 수가 없어. 내일 날이 밝으면 집으로 돌아가. 그날 밤 잠을 자던 닐스는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눈을 떴어요.
어둠 속에서 여우가 살금살금 다가오고 있었지요. 이런 기러기들이 위험하겠어. 닐스는 소리를 질러 기러기들을 깨웠어요. 여우는 기러기들이 푸드덕거리는 소리에 놀라 달아나 버렸지요. 고맙다, 닐스. 우리와 함께 북쪽 나라로 가보자. 기러기 대장 아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닐스는 펄쩍펄쩍 뛰며 기뻐했어요. 모르텐도 함께 기뻐했지요. 여행을 하던 중에 닐스와 기러기 떼는 황새의 성에 머물게 되었어요. 황새들은 심술궂은 회색 쥐들이 쳐들어온다는 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걱정 마세요. 제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닐스가 황새들을 안심시켰어요. 밤이 되자 회색 쥐들이 황새의 성으로 몰려들어 성벽을 기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곧 성 안은 회색 쥐들의 세상이 되었지요. 그때 어디선가 뿔피리 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닐스가 피리 부는 소리였지요. 그러자 회색 쥐들이 무엇인가에 홀린 듯 피리 소리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닐스는 회색 쥐들의 앞장서 걸으며 성을 나와 들판을 지나고 언덕을 넘었어요. 마침내 넓은 강을 만나자 황새에게 올라타서 계속 피리를 불었지요. 닐스를 따라오던 쥐들은 물속으로 텀벙텀벙 뛰어들어 죽고 말았어요. 황새들은 닐스에게 고마워하며 황새의 성에서 편히 지내게 해주었답니다. 다시 여행길에 오른 닐스와 기러기 떼는 무사히 북쪽 나라에 닿았어요. 닐스는 집 거의 모르텐과 함께 북쪽 나라에서 행복하게 지냈지요. 그러다 닐스는 문득 집 생각에 우울해졌어요. 아빠 엄마가 얼마나 나를 찾고 계실까? 닐스의 그늘진 얼굴을 보고 기러기 대장 아카가 말했어요. 닐스, 봄이 되면 너를 고향 마을에 데려다 주마. 봄이 되자 아카는 기러기 떼를 이끌고 닐스의 고향 마을로 날아갔어요. 닐스가 집 앞마당에 내리자 눈 깜짝할 사이에 몸이 다시 예전처럼 커졌어요. 돌아온 닐스를 본 아빠와 엄마는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요. 그 뒤로 닐스는 더 이상 동물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지만 누구보다도 동물을 사랑하는 착한 아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욕심쟁이 거인. 옛날 어느 마을에 덩치가 큰 거인이 살고 있었어요. 거인의 집은 성처럼 크고 넓은 정원에는 아름다운 꽃과 나무가 가득했어요.
거인은 아름다운 정원이 망가질까봐 늘 무서운 눈으로 정원을 지켰어요. 거인의 정원에는 아무도 얼씬거리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거인이 먼 곳으로 긴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거인이 여행을 떠난 사이 온갖 새들과 작은 동물들이 거인의 정원으로 찾아들었어요. 그리고 마을 아이들도 날마다 거인의 정원에서 즐겁게 뛰놀았지요. 어느 날이었어요. 이게 다 뭐야? 여느 날처럼 거인의 정원에서 뛰놀던 아이들은 천둥 같은 거인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거인이 환한 얼굴로 씩씩거리며 정원 한가운데에 서 있었던 거예요. 당장 내 정원에서 나가거라. 아이들은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리며 허겁지겁 정원을 빠져나갔어요. 거인은 아무도 자신의 정원에 들어오지 못하게 정원 둘레에 높은 담을 쌓았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담을 쌓자 정원은 순식간에 시들어 버렸어요. 다른 집의 정원에는 꽃도 피고 새들도 날아오는데 거인의 정원만은 언제나 찬바람이 쌩쌩 부는 한겨울이었어요. 아무리 정성껏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도 거인의 정원에는 풀 한 폭이 나지 않았어요. 실망한 거인은 더 이상 정원을 가꾸지 않고 커튼이 쳐진 어두운 집 안에서 외롭게 지냈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원을 본 거인은 깜짝 놀랐어요. 정원에 알록달록 예쁜 꽃들이 피어난 거예요. 오, 드디어 내 정원에도 봄이 찾아왔구나. 그런데 자세히 보니 정원 여기저기에서 아이들이 모여 놀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놀고 있는 곳은 꽃들이 활짝 피어 있고 나무도 아름답게 우거져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여전히 겨울이었지요. 아, 아이들이 와서 내 정원에 봄이 찾아왔구나. 거인은 문을 열고 정원으로 나왔어요. 거인을 보자 아이들은 겁을 먹고 도망쳤어요. 그런데 구석에 한 꼬마 아이가 남아 있었어요. 거인은 다가가 꼬마 아이를 나무에 올려주었어요. 거인 아저씨, 고맙습니다. 꼬마는 활짝 웃으며 거인을 꼭 안아주었어요. 이제 이 정원은 모두 너희의 것이란다. 거인은 커다란 곡괭이로 높은 담을 허물었어요. 그 후로 거인의 정원에는 날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거인은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 작은 꼬마는 그 후로 한 번도 만날 수가 없었지요. 세월이 흘러 거인은 늙고 병들게 되었어요. 저녁 무렵 정원에 힘없이 앉아있는 거인에게 한 꼬마가 다가왔어요. 오래전에 거인이 나무에 올려주었던 바로 그 꼬마였어요. 아저씨, 아저씨 정원에서 놀게 해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이제 제 정원으로 아저씨를 초대할게요. 꼬마가 내민 손을 잡자 거인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거인은 두 눈을 감고 꿈꾸듯 긴 잠에 빠져들었답니다.